민주시민 타임은 오늘의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지혜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민주시민이란 단순히 투표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 문제에 책임있게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시민이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 결국 자유를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시민이 왜 자유로워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그 자유가 역사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자유는 언제나 지배와 권력의 위협 속에서 시험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제국의 길목에 있었기에 늘 침략과 지배의 위험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원전 1210년경에 메르넵타 석비에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가 오래전부터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찍부터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로마의 지배, 그리고 중세의 개토와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추방과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차별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율법과 절기의 준수, 그리고 탈무드를 중심으로 한 학습 전통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없었던 유대인들은 외부 사회의 눈에는 언제나 낯선 소수자로 비쳤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유덴자우라 불리는 유대인을 비하하는 조각과 그림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지만 유대인들이 돼지와 함께 있거나 돼지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을 더럽고 부정한 집단으로 보게 만들었고, 왜곡된 이미지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일, 그것이 곧 민주시민의 책임이며 자유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도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겪어온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역시 오랫동안 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분단은 단순히 국경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세대 간 인식까지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현실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이스라엘 역시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는 시온주의의 대두와 홀로코스트의 비극, 유엔의 분할한 정착촌, 그리고 분리장벽 문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땅과 기업,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 땅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역사와 뿌리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이곳은 자신들의 역사와 뿌리가 서 있는 땅, 그리고 민족의 존재 이유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결국 같은 땅을 두고 서로에게 너무 다른 의미를 가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분단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을 가르는 선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죠. 이 선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경제 구조, 그리고 70년 넘게 쌓여온 전혀 다른 기억과 경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분단은 국토가 둘로 나뉘었다는 차원을 넘어서 곧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시민의 태도와 실천은 일상의 언어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술과 전통 속에도 시민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초막절 등의 이 절기들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과거의 해방과 용서, 공동체가 함께 자유와 연대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이런 절기들이 시민의 정신과도 이어지네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있을까요? 그중 유월절은 가장 상징적인 절기입니다.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를 기억하고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공동체의 약속이죠. 이날 가족들은 함께 모여 맞자라고 부르는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즉 이날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를 기억하고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공동체적 책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즉 절기를 통해 그들은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간은 그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과 성전산 그리고 통곡의 벽, 이것들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기억이 새겨진 상징입니다. 여기서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뒤에도 남아있는 서쪽 벽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성전과 민족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돌벽 앞에 그저 서 있는 행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역사를 품고 사는가를 스스로 되묻는 공동체적 의식입니다. 통곡의 벽처럼 정체성과 기억이 담긴 그런 공간이 또 있을까요? 바로 홀로코스트 기념관 야드 바셴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기억을 통해 다시는 반복되지 말자는 약속을 세우는 공간입니다. 야드 바셴은 히브리어로 기억과 이름을 뜻하죠. 220만 명의 희생자 이름이 기록된 증명서가 원통형의 방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도 남겨져 있죠. 이처럼 고통의 기억을 교육과 전시, 추모로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 또 한반도의 분단과 예술, 전통 문화 속에서 시민의 가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오랜 경험 속에는 민주시민이 사회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절기와 예술, 그리고 기념관의 이야기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적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나 헌법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우리 각자의 태도와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공정을 실천하면서 서로의 다양성과 배려를 존중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기억하고 성찰하고 실천하는 시민의 시간, 민주시민 타임.